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라운지에서처럼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도담텍스 라운지 김정환 사무소입니다. 저는 농협은행에서 4년간 농지와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관련 양도세와 상속세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나와서 개업하고 있는 15년 차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8년 자격 농지 감면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또 영상도 보내서 올려드렸는데요. 8년 자격 농지 감면 중에서 이제 감면 한도와 그리고 그런 한도에 걸려서 분할해서 나누는 부분, 그리고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면 좀 올려서 우리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또 비사업용 토지로서 8년 자격 감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0%를 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농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감면이 적용이 되는데, 해당 감면은 1년 이내에 1억, 그리고 5년간 총 감면 한도가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분할해서 하도 이제 나누고 감면 한도 1억을 초과하고 이제 2억 부분을 면피하기 위해서 계속 쪼개서 분할 양도를 했죠. 근데 그런 것이 개정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감면을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감면 한도가 우리가 2024년부터는 8년 자격 농지에 대해서 적용할 때 나누어서 하더라도 감면 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법조문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토지를 일부를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분할해서, 두 번째로서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인에게 또다시 양도했다는 거죠. 또는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내에 분할해서 양도해서 안 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또 양도하면 우리가 한 번에 양도한 걸로 보아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할 양도를 해서 우리가 1억씩 두 번에 나눠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지나고 동일인에게 거래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법 조문에 우리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분할 거래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8년 자격 농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격 시점은 통산하느냐 아니면 연속해야 되느냐. 자, 통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통합해서 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년 동안 농사를 짓다 안 짓다 했을 때 그 짓다 안 짓다는 것을 빼고 지은 것만 다 합산해서 8년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양도하는 시점에는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8년 자격 농지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버리면, 농사를 안 지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겠죠, 양도 당시에. 그때는 추가과세 10%가 더해져 버립니다. 물론 장특공제는 해주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우리가 8년 자격 농지를 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를 배제해야 되는데, 그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가 이제 3년 중에, 그러니까 양도일 직전 3년, 직전 5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3년 중에 2년 또는 5년 중에 3년 이상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우리가 60% 이상을 사업에 사업하면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과세 10%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격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그 상황 반드시 분석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이 핵심 꿀팁 중에 하나인 취득가액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이 지금은 안 되지만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1982년도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가 원칙이었으나 83년도부터 우리가 2006년도까지는 기준시가가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사고팔고를 신고했다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러다가 다시 2007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시가 기준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06년도부터 등기부상의 실거래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실거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자, 우리가 2000년도쯤에 우리가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어떨까요? 이때는 이제 기준시가로 하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우리가 취득세 신고할 때 그게 또 연동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동된 시점이 바로 2002년도부터 지방세 신고가 세무사하고 연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쪽에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은 98년도에 취득했는데, 자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환산가액이란 걸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법상에서 취득가액을 따질 때, 우선되는 순위를 법에서 규정해 놨는데, 그것이 매매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취득가액, 매감환기입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취득가액. 이 순서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없다? 그럼 감정가로 가고, 감정가도 없다? 환산가로 가고, 환산가도 없다?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환산가가 뭐냐? 환산가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약서를 분실해서 없어요, 실제 가액이. 그러면 기준시가를 가지고 전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수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려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양도를 예를 들어 10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양도할 시점에 공시가액이 조회해 보니까 6억이었어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우리가 취득했을 당시에 공시가를 조회해 보니까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환산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양도한 실제 가액을 기준시가는 나와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한번 환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판 10억 곱하기,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것은 분자가 되겠죠. 분자는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니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넣으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실제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실제 샀던 가액보다도 가액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그 양도했던 그때 당시에 사람이 실가 신고를 해버렸으면 잡힐 확률도 있으나 그 확률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좀 위험 선호적인 사람이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확률이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무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는 못하겠죠. 따라서 이런 취득가액 부분에 대해서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오늘은 8년 자격농지, 농지 팔았을 때 감면 규정은 잘 알고 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좀 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세무 회계 도담 김정환 세무사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은 이 8년 자격농지의 추가적인 감면 혜택의 꿀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